국내에서 최근 유의할 만한 한 가지 통계가 나왔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5년 사이에 자그마치 43%나 증가했다는 통계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 런던 대학교의 의대 간센터의 윌리엄 알라자이 박사 연구팀은 유럽인 총 1,800만 명의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간경화 위험이 5배가 높고 간암 위험은 3.5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간 환자가 급증하고 예후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는 수치인데요. 하지만 이 식품을 가까이 하면 지방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TV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방간입니다. 병원에서 피검사나 복부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지방간이 있으시네요 라는 말을 듣고 보통은 자신이 지방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방간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지방간을 방치하면 왜 안 될까요? 무엇보다도 간에 쌓인 지방을 말끔히 녹여내는 특효식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 같이 알아보실까요? 지방간은 여러 요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데 과도한 음주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어떤 분은 술을 전혀 드시지 않는데도 지방간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질환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만입니다. 고열량 음식의 과다 섭취는 과체중과 복부 비만을 가져오고 이는 곧 지방간을 부르게 됩니다. 서로 연결고리가 있는데 이 중 체중 한 가지를 말하자면 체중이 정상인 사람은 지방간 유병률이 10에서 15%이지만 비만인 사람은 지방간 유병률이 70에서 80%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 중독 역시 지방간을 부릅니다. 당뇨, 고지혈증, 그런가 하면 운동 부족 역시도 지방간의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간을 방치하면 왜 안 될까요? 한마디로 지방간은 간경화나 간암으로 이행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방치하면 3명 중 1명은 간경변증, 즉 간경화로 악화됩니다. 간이 딱딱하게 굳어져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지방간에서 일단 간경변증까지 진행되면 정상 조직으로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지방간을 방치하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심혈관 질환 발생의 주요 원인이 지방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간에 쌓인 지방을 녹이고 간을 살리는 특효식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3가지 특효식품을 말씀드릴 건데 그 첫 번째 식품은 브로콜리입니다. 미국 일리노이대 영양학 교수 연구팀은 실험지를 통해서 한 그룹은 브로콜리를 먹이에 넣어 일주일에 3에서 5회를 투여했고 한 그룹은 브로콜리를 투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교해보니 브로콜리를 꾸준하게 먹은 그룹은 간에 지방이 끼는 것을 확실하게 막아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브로콜리의 대표 성분인 설포라판 성분 때문인데 설포라판은 강력한 황산화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간에 낀 지방을 분해하고 해독에 도움을 준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브로콜리는 고열로 장시간 가열하면 미로시나이제라는 효소 성분이 파괴되어서 설포라판 성분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삶기보다는 3, 4분 살짝 데쳐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간에 쌓인 지방을 녹이는 특효식품 두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흔한 식품이라서 실망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양배추가 지방간에 좋은 이유는 양배추에 들어있는 인돌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에 간 건강과 관련된 국제학술지에서는 20세에서 80세 137명을 대상으로 검사해 봤더니 혈중의 인돌 수치가 낮을수록 간에 지방이 낄 확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돌 수치를 높이면 높일수록 간에 지방이 끼는 것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이 인돌 성분은 다른 채소에 비해 양배추에 월등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배추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양배추의 인돌 성분은 수용성이라서 물에 넣어 삶으면 함유량이 반감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양배추를 드실 때는 생으로 드시거나 쪄서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찌든 간을 살리는 3번째 식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도 있지만 유아릴 성분이 있어서 이미 껴있는 지방이 산패해서 지방 독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점인데요. 유아릴 성분은 한마디로 찌든 기름기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간세포를 구출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지대학교의 한 실험실에서 이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지질 과산화 물질로 간세포를 손상시킨 후에 양파 추출물로 처리한 그룹과 대조군을 비교했더니 이 양파 추출물을 처리한 그룹에서 올라가는 간 수치가 뚝 떨어지면서 간 손상과 지질 과산화가 현저하게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방간이 있다면 양파를 자주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양파를 드실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양파는 끓여서 만든 양파즙보다는 생양파가 더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장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빈속에 드시면 안 될 것 같고 위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양파를 살짝 쪄서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기름에 찌든 간을 살리는 3가지 특효식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은 줄고 체내 에너지 소비 역시 떨어지면서 지방간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것처럼 건강한 식단을 가까이 하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에 신경을 쓴다면 지방간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에 좋은 음식을 가까이 해야겠고 운동을 생활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